가계부를 처음 봤을 때 일단 아내를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가계부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벌어다 주는 봉급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알뜰살뜰 관리를 해왔다라는 거에 굉장히 신뢰감을 느끼고 고마운 마음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계부를 보면서 우리 집안의 그 살림살이 규모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속속들이 알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계부를 보는 순간 지출이 좀 과대하게 일어난 부분도 있고 좀 손을 봐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그때서 처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선생님, 평소에 네. 제 월급은 제가 이제 아내에게 다 일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살림살이 꾸려나가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제가 이제 모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퇴직을 하고 궁금해서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네. 대답 대신에 가계부 하나를 딱 던져주는데 네. 제가 사실 그 가계부를 보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시죠. 네.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실은 뭐 가계부나 이런 거 안 쓰시죠. 그리고 네. 그냥 월급만 주고 끝나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매달 우리가 뭐 얼마 벌고 얼마 쓰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일반 기업들은 매달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통 기록을 하죠. 재무제표 같은 거나 뭐 현금 흐름표 같은 걸로. 그래서 가정에서도 한 달에 한 번쯤은 한 달 들어온 돈이 얼만큼이고 그다음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한 번쯤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현금 수지표라고 하거든요. 현금 수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수지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은 내가 이번 달이 일단 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들어온 돈 다 적고 내가 오늘 뭐 현금 카드 뭐 이것저것 쓴 거 다 적어 보면은 뭐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 비교가 되니까 이번 달 재정이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흑자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고 적자라면은 어느 부분에서 적자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출한 것을 다 거기다 적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 여행을 많이 다녀서 그런 건지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어떤 현금 유입과 유출이 건전하게 그 적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현금 수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가계부를 보면서 뭘 점검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말씀 들어보니까는 현금 수지표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까요? 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득 중에서는 뭐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소득은 뭐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근로소득이 많으실 테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소득이 많으실 거고 직장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강의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기타 소득도 있을 거고 그 소득을 일단 다 적어보시는 거죠. 소득을 월 지금 1월 달이라면 1월 달에 들어온 소득을 전부 다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1월 달에 쓴 돈, 지출 항목에다 한번 다 적어보시는 거죠. 그냥 어떤 것이든 뭐 주거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쓴 사소한 돈까지 한번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월 수입이 얼마 되고 월 지출이 얼마 되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수입은 수입대로 한번 구분해 보시고 지출에는 고정 지출하고 변동 지출이 있습니다. 좀 구분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정 지출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비,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 대출이자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나가는 거잖아요. 고정 지출도 항목별로 한번 나열해 보시고, 그다음 변동성 지출, 변동 지출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있죠. 경조사비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매달 뭐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눠서 한번 적어보시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 유입과 유출을 한번 적어볼 수 있죠. 그래서 내 지금 가게가 적자 상태인지 흑자 상태인지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기업에서도 적자가 계속되면 결국 그게 부도나잖아요. 가정에서도 이 적자 달이 계속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것들을 수치를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현금 수집표를 한번 써보면. 어쨌든 저희 가정 경제가 굴러가는 것을 보니까 적자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근데 은퇴 후에는 그 수입이 없어서 네. 월 현금 수지 적자는 뻔할 것 같은데 굳이 그 현금 수지 그걸 뭐 작성을 해봐야 하나요? 네.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예. 아프다는 거 아시죠? 네네. 근데 병원에 왜 갈까요? 몸이 아프다는 거 아는데 병원에 왜 가냐고요. 병원에 가야지 치료? 아픈 데가 뭐가 원인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월 수지표 만드는 것도, 현금 수지표 만드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재정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대충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흑자고 뭐 때문에 적자인지를 알면은 좀 더 정확하게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기존에 우리 어떤 은퇴자의 현금 수지표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은퇴소득 없고 사업소득 없고 네. 연금소득 100만 원, 그다음 금융소득 20만 원, 뭐 기타 소득 30만 원에 100 얼마죠? 150만 원 수입 있잖아요. 여기 수지표상. 그다음에 지출 뭐 주거비, 식비, 대출이자 다 빼니까 지출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죠. 250만 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입은 150인데 지출은 250,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잖아요. 이분 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물론 이분이 적자라는 걸 알지만은 네네. 저렇게 정리를 다 해놓으면은 어느 부분에 소득 부분에서는 지금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이거 보니까 내 근로소득 좀 뭔가 일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소득 부분에서 네네네. 아니면은 뭐 연금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뭐 주택연금으로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지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고정지출에서 대출이자가 많다. 그러면은 뭐 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도 있고 식비가 많다. 그러면은 뭐 외식 4번 하던 걸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안 해놓으면은 내가 적자인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아주 막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렇게 월 현금 수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적자, 흑자 요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한번 저 표를 보면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수지표를 작성을 해서 네. 적자 상태가 명확해지면 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네, 뜻으로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은퇴하면서 지출 항목들을 많이 이제 줄였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출을 더 줄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현금 수지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 작성해 보시면은 내가 안 해도 될 것을 지출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뭐 흡연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런 걸 기회로 흡연을 끊을 수 있는 거.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기호식품이라. 네, 습관적으로 그 뭐 명품 커피 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실 요것만 줄여도 월 30만 원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것 또는 당연히 안 해야 될 것 이것은 반드시 없애는 거죠. 일단은 안 해도 될 것, 당연히 안 해야 될 것은 없애버리는 거죠, 무조건. 두 번째는 줄일 수 있는 것들, 줄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외식을 4번 하던 걸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음주를 매주 4번 하던 것을 뭐 한 번이나 아예 없는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안 해도 될 거, 그 다음 줄일 수 있는 것을 현금 수지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좀 더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정할 때마다 수치로 팍팍팍팍 나타나니까 이게 내가 좀 이번에는 좀 잘했구나, 못했다거나 이런 좀 반성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가계 재정이 건전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자꾸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점점 가계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하면 수입이 없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은퇴할 당시에 지금 마련해 놓은 자산으로 충분히 노후를 버틸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매우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뭐 로또라도 당첨되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건 뭐 확률이 너무 적고 조금만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난 이제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근무가 오래 있다 보니까요. 은퇴하시고 나서 일을 안 하시면은 빨리 늙으시더라고. 굉장히. 일을 안 하시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네. 한 2, 3년 지나면 굉장히 빨리 늙어버리십니다. 일할 때는 굉장히 창창하시던 분이.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소득이 크냐 작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일을 한번 작은 일이라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 되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렇죠. 소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현금 수입표를 작성해 보니까 매달 100만 원씩 적자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돈을 안 벌 때는 내가 벌어놓은 돈을 계속 쓰기만 하니까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설령 적게 쓴다고 해도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것만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불안한 정도에서 나중에는 이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면서 이제 무슨 남은 돈으로 이제 크게 과격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마음 하다가 더 크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그만 수입이라도 한 일을 갖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갖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만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 일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